하나의 기술이 하나의 인간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그 기술이 인간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인간을 인간답게 볼 수 있는 휴머니즘에 입각한 그런 시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왜 제가 이 시를 지었냐면, 제가 러닝을 하는데 이 노란 꽃이 저에게 말을 거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뭐냐면 이러한 노년화된 이 시기에 김정현 너 어떻게 무슨 정신으로 살아가냐,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근데 작고 연약한 이 꽃이 아주 강렬한 태양과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싸우면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러닝을 하면서 좀 멈췄습니다. 살아간다는 게 이토록 선명한 것인데 작고 연약하지만 물러서지 않는 것이래요. 우리 에이지테크도 사실 이러한 작고 물러서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것을 음식이라고 봤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여기 계신 저 김영선 교수님만큼은 못하지만, 작년에 제가 좀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게, 제가 인문학적인 사고를 하고 사실 교육은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했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 위주로 봐요. 문제를 해결하는 그 중심에서 포커싱을 맞춰서 봐요. 대한민국은 당신의 전공이 어떻고 뭐 이런 부분들을 내세우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식품 산업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왜 많은 사람들이 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서 그 사람에 대한 존엄성이 없어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를 열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직접 스타트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대해 보니까, 문제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먹는 음식에 있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음식을 모두 혁신시켜서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면 내가 그분들한테 어떤 좋은 영향력을 펼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마침 또 제 주위에 저희 큰아버지께서, 옛날에 경호원을 하셨던 큰아버지께서 알츠하이머에 좀 걸리시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를 좀 더욱더 이런 문제에 빠져들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치매가, 이제 저는 치매에 국한되고 싶지 않습니다. 치매를 국한해서 작년에 사업을 벌였는데 너무 시니어에 포커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니어에 포커싱이 됐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니어의 어떤 치매를 일으키는 그런 단백질을 좀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이런 단백질이 쌓여서 결국은 치매로 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연찮게 알게 됐고,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알게 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치료의 영역에서 이것을 볼 것인가, 아니면 예방의 영역에서 볼 것인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좀 이뤄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요거트로 만들어서, 요거트가 저의 최종적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도전하고 있고, 현재는 그린바이오 농업기업입니다. 농업기업의 어떤 한 소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예방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소재를 통해서 다양하게 푸드테크의 정밀 역량으로 접근하고 싶었다. 그리고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밀 역량으로 접근해서 과학적인 데이터에 입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는 어떤 특정한 기술이 좀 받아서 현재는 요거트로 이런 부분들을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들은 굉장히 이제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저출생과 고령화입니다. 방금 에이지테크가 출발했던, 제가 저희 회사의 명칭을 에이징테크 바이오로 설정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서서히 이런 초고령화가 시작됐어요. 근데 김영선 교수님 같은 분들이 나타나셔서 이런 분들이 짧게 초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의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이 어려운 거예요. 대한민국이 굉장히 빠르게 스케일업해서 하는 그런 정신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식품 영역에 국한해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20에서 64세에 65세가 인구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이 상태가 지금 현재 초고령화가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불어나는, 그러니까 한 155%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러면 여기에서 기인할 수 있는 문제는 과연 뭐가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미 65세 이상이 20% 넘는 초고령화 시대에 지금 저희가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인지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의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누구를 못 알아본다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엄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인간 나다움이 없어지는 거죠. 계속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65세 인구가 2050년도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계속 이렇게 쌓인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근데 현재는 그런 아밀로이드 베타, 소위 말하는 그 치매에 국한돼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이런 초고령화 시대의 인구들이 그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뇌에 그런 단백질이 쌓이면서 이제 이런 분들이 존엄함을 잃어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들이, 그런 사회적인 간접 비용들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에이징 테크라는 기술들이 아까 굉장히 많았지만 그 에이징 테크 기술들이 다 융합해서 하나의 어떤 오케스트라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잘 되면 좋겠는데, 이런 문제들을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이렇게 좀 그 신경인지 검사상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인지력이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예. 그래도 이런 강연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새로운 지식을 좀 받아들이려고 하고 현재 트렌드가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 분들이라면 그래도 굉장히 인지력이 좋은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는 뭐냐면, 인지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일정한 나이대 이제 이후에 이제 자기 부분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쭉쭉쭉 쌓이다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원인이 어떤 일정한 시점에 이제 붐하고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때 우리나라는 항상 이제 외과 수술들을 많이 하잖아요. 외과 수술들을 많이 하고 마치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신경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상적인 노화가 됐을 때는 이제 인지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천천히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게 되는 그 시점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여기 지금 시계가 이렇게 좀 그려져 있는데, 이 시계 본 적이 있으세요 혹시? 없으시죠? 네. 이 이제 우리가 이제 뇌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앞에는 전두부라고 하는데, 이 전두부에서는 굉장히 이제 우리 플래닝, 그러니까 계획을 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지 장애라고 그러죠. 이제 인지 장애가 왔을 경우에는, 사실은 인지 장애가 왔을 경우에부터 한 8년이 지나면은 알츠하이머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때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은, 시계를 예를 들어서 7시를 그려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가 그 어떤 신경과에 갔을 때 이런 부분들을 풀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데, 우리가 지력이 떨어지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참 심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이렇게 좀 하나의 지력을 통해서 이렇게 좀 보완을 하고 싶었고요. 사실은 아까도 에이지테크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지만, 우리는 사실 오래 사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일정 시간 벌어놓은 그 돈을 나중에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그 돈을 다 쓰고 그렇게 우리가 가난해져서 우리가 떠나야 되는 그런 노년을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기대 수명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해져 있을 텐데, 우리는 과연 뭘 먹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남녀의 기대 수명을 제가 좀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좀 구분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남자는 굉장히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그래도 이렇게 수다도 많이 떨고 그 친구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면서 살아가는데, 남자들은 벽 보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못 벌면 이제 가정에서도
이렇게 버림받아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대 수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사는 시대에 건강하게 살고 존경받고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가 우리 기대 수명에 비해서 우리가 인지력이 있게끔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음식이 이제 미래 산업의 저는 핵심이 된다고 보는 게 사실은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제 건강에 대한 위기로 이게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모든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우리가 망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이렇게 저희가 바라봤을 때의 정밀 역량에서 뭐 유전체 검사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장이 건강해야 우리의 뇌도 건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우리의 어떤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어떠한 성공한 기업들, 어떠한 장래축을 연결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육성해 줄 것인가, 어떠한 에이지테크 플랫폼에서 이러한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에이지테크 플랫폼 안에서 저는 좀 작년부터 이걸 좀 해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좋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좋은 역량을 실천해 줄 수 있는 이런 기술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좋은 테크 플랫폼에서는 이제 실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 역시 굉장히 미약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성남시에서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 에이지테크 플랫폼 만약에 이제 시행을 하신다 그러면 시니어 플랫폼에서 적절하게 좋은 기술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과학적인 데이터에 입각해서 어떤 좋은 사례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10대 유망 기술들은 이게 저희가 한번 좀 정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은 치료에서 예방으로 가야 될 것인가? 저는 예방이 맞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지금 저희 도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에이징 테크 기반한 기술들이 아까 뭐 당뇨를 이렇게 측정해 줄 수 있는 기술, 여러 가지 인프라를 측정해 줄 수 있는 기술, 로봇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사실 에이징 테크라고 하는 기술 자체가 이런 모든 인프라 기술들도 포함하지만 가장 좋은 우위성에 대한 기준에서 바라본다면 저는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희는 현재 사실 아까 코그니션이 인지력이 저희는 이제 그 인간의 존엄함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좀 판단해서 저희가 이제 좀 진행을 했었고 사실은 이제 우연찮게 알츠하이머를 바라봤을 때 저는 알츠하이머가 그렇게 위험한 병이고 무서운 병인지는 몰랐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사람들이 늘어나서 저희 중간에 계신 분이 이제 당뇨성 치매로 이제 앓고 계시는데 저희 큰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운동도 열심히 하셨고 태권도도 잘하셨는데 한 인간의 일생이 뭐 운동을 덜 하고 더 하고의 어떤 그런 이슈가 아니라 어떤 먹는 것의 변화, 미국으로 건너가시면서 먹는 것에 대한 변화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한 변화가 생기면서 어떤 대사성 증후군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좀 바라보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좀 더욱더 위험한 건 뭐냐면 이제 저 주사제인데 우리 보통 이제 신경과에 가게 되면은 저기 이제 8개월 처방에 뭐 일주일에 한 2번씩 맞고 한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그 재정이 발생되게 돼 있어요. 근데 현재 저희가 이제 치매 보험이라고 하는 인슈어런스에서 이제 커버하는 그런 비용들인데 이러한 비용들이 이게 계속 늘어나고 우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초고령화 시대의 인구를 우리가 이러한 인지력이 떨어지는 상태에 많은 사람들을 방치한다거나 아니면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력을 써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1인당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천문학상의 비용들을 우리가 뭐 보건복지부에서 또는 중기부에서 막을 것인가?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먹는 것에 대한 혁신으로 바꿔서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희가 해결책으로 저희가 이제 유산균을 하나 기술 이전을 받아서 저희가 유산균을 동결건조 처리를 해가지고 그 동결건조 처리된 거를 저희가 그린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철원의 목장에 원유를 통해서 이제 발효를 시켜가지고
저희가 그 요거트를 갖고 저희가 이제 다양한 유통망에서 저희가 테스트도 해보고 이렇게 저희가 부딪혀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이 있냐면 내 아버지, 내 고모, 그 다음에 내 가족들 중에 한두 분 정도는 대사성 질환으로 고민을 하시다가 그걸 방치하시고 어떤 그 질환, 심각한 질환으로 가시는데 결국 그 끝이 인지력이 떨어지는 최후를 맞이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요. 현재는 저희가 이제 전임상까지만 끝냈기 때문에 사실은 임상은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임상을 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과정으로 저희도 계속 도전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뉴트리션을 넘어서 하나의 메모리 엔지니어링을 뛰어넘는 그런 것으로 저희는 브랜딩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에이징 테크 바이오라고 저희가 이제 요 락토바실러스 카제이균을 저희가 동결건조 처리해서 요거트를 해서 이렇게 드리는데 오히려 공감을 좀 더 잘 저희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는 좀 저희가 좀 많이 미약합니다. 미약하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지만 저희가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제가 제일 먼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요거트를 만들어서 이제 코스트코나 이런 데 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코스트코 가니까 일단 많은 분들이 벽이 좀 낮아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진화해서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 시니어 산업이 좀 더 활성화되고 말만 활성화되는 그런 시니어 산업의 플랫폼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요거트도 하나의 미국의 초반이 같은 그런 거대한 그룹이 돼서 정말 시니어 산업의 육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유니콘을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요즘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기존에 제가 농식품 투자협회나 이런 데 있으면서 그린바이오와 농업은 항상 모태펀드나 이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항상 저 기타로 분류되어 있던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농업이야말로 그린바이오 산업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어떤 중추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AI에 입각한 AI는 결과적으로 도구밖에 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이 푸드테크의 본질이라면 현재 저희가 도전하고 있는 것은 농업과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농업에서는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농업 쪽에 계신 그 어르신들이 거의 나빠질 때는 나빠지셔가지고 보통 이렇게 많이 가십니다. 농업이 굉장히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술도 많이 마셔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내는 요거트 병에다가 그냥 단순합니다. 그 AI에 입각한 질문들을 좀 입혀서 그분들이 정말로 내가 먹는 이 요거트가 정말로 내가 뭘 먹어야 오늘 하루 잘 살 수가 있을까, 재미있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정도의 AI 기능을 유첨을 하더라도 저는 이것도 하나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좋은 기술이라도 사용자의 유저 프렌들리를 넘지 못하면 사실 그거는 죽은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용해서 다양한 이제 머리 두뇌 좀 좋아지는 그런 포스파티딜세린이라든가 콩이라든가 그런 효소를 첨가한 다양한 분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 둘씩 혁신시켜 나가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혁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본질인 푸드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AI를 이렇게 입혀가지고 저희가 좀 혁신시키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과천시에서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센터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이렇게 혁신을 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성남시에도 고령 친화적인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도 한번 혁신시켜 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같이 한번 혁신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좀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하고 저의 도전을 말씀을 드리지만 시니어 산업이 현재 혁신시켜야 될 것은 굉장히 큰 무게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니어 산업은 결국은
음식이 에이징 테크로 혁신이 되어야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 주시고 전화 주시면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강연해 주신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